안녕하세요. 그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제 패키지 보험이라고 하는데 대인, 대물, 자손, 차량, 무업자 상의해서 각각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손,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쳤을 때 이제 사고가 커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약관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죠. 자손 장애보험 청구 관련해서. 그래갖고 저희 대학원 수업할 때 케이스 스터디 한 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업무용 차를 몰고 가시던 분이 앞에 있는 고속버스를 이제 추돌을 해갖고 많이 다쳤어요. 경추 골절이 나오니까 1급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쳐갖고 순수 이제 자기가 앞차를 박은 거니까 배상 책임이 없는 순수 자손 사고건이죠. 그러면 뭐 공제액도 없고, 공제액도 순수 자손만 지급되는 사례였는데 1급 이제 경추골절, 다리골절, 팔골절 이렇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수술을 진료를 이제 받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후유장애가 나오는 거죠. 그 장애 진단서를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끊는데 이제 경추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경정신에 노무 제한이 있는 9급 15항 장애 등급이 나왔고, 또 한 등급은 이제 팔에 장애가 팔에 3대 관절 중에 한 관절이 안 되는 장애였고 12급 6항 나왔고, 또 다리에 이제 3대 관절 중에 안 돼 갖고 나온 12급 7항이라고 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3군데는 그죠? 목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세 군데 장애가 발생했네요. 근데 이 업무용 차량이 가입된 보험 금액이 사망일 때, 자손 내가 죽었을 때, 운전하다 죽었을 때가 1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치료가 나왔을 때 1급, 가장 많이 1급이 됐을 때가 5천만 원짜리고 상해가 최고액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1억짜리에 이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자손보험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장애가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세 군데다 보니까 이제 가장 높은 그 2개 장애를 골라가지고 그 상해 등급 한 등급 올려서 이렇게 보상을 해줬거든요. 2개 이상 장애, 약간에 보면 2개 이상 장애 등급이 있을 때는 중한 등급에서 하나 더 올려갖고 해줬기 때문에 이분이 따진다면은 이제 9급 15항이 있고 12급 6항이 있고 12급 7항이 있기 때문에 8급 장애로 들어가면은 1억 한도에 8급이면 3천만 원입니다. 9급일 때는 2,4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2급 6항, 12급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전에 보상 실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등급 올리면 8급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지급돼야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 약관 16조에 보면은 그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그 장애 등급별로 이제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각 후유장애 등급별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각각이 3번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실무할 때 보니까 약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이 케이스 스터디 할 때는 그분이 이제 주장한 거는 각각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3급이면 8급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한 급 올렸으니까 9급이 2,400만 원이고 그 8급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밑에 12급, 17급도 따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결국 이분은 그 보험회사에서 간처를 시켜갖고 실제로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팔에 1,000만 원, 다리에 1,000만 원, 목 쪽에 변급해서 3천만 원에서 다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보상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등급만 올려갖고 줬는데 여기 우리가 약관을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각 그 장애 등급별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관을 주장을 해갖고 5천만 원을 간처시켰어요. 그 보상, 합리적인 보상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약관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근데 이제 약관에 나와 있으면 약간 해석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약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고쳐야 되는데 약관에 보면은 후유장애가 있으면은 이제 팔도 있고
있고 다리도 있고 부위별로 목도 장애가 있고, 있으니까 이 장애가 많아갖고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하나 올리는 건 맞지만 나머지 장애도 무시하면 안 되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그 약관상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실무에서 제가 보니까 지급한 이 케이스는 우리가 케이스로 다룬 요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5천을 지급했어요. 보험회사마다 좀 틀릴 거예요. 예, 보험회사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라면 지금 현행 법이나 약관을 따진다면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보험 정책적이나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개정할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다면 이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듣고 보니까 그 차량 사고 있어가지고 면책금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면책금 부담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쭉 그 아무런 그 예의 없이 진행해 왔는데 또 깊게 이제 법리적으로 가니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자기 차량 사고 면책금 뭐 문제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하면 약간은 조금 손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지급해야 될 상황 같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전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님이랑 여기서는 의견이 약간 나누는 게 면책금 부분은 어떤 차량의 면책금 부분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과 이 처리를 편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디렉티블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장애가 있다면 각각 장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현행 약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저는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게 그때 우리 수업 때는 그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네, 문구만 보면은 뭐 약관에 명확하게 약관 16조에 보면은 그 공제액에 보면은 의장에는 각 장애 등급별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 병급한 최고급수만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걸 뭐 다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험료도 좀 올려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저기 보험회사 다닐 때 약관 개정 작업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약관 개정할 때 이게 보험료가 반영이 된 건지 또 이게 그 히스토리가 언제부터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지만 지금 현행 약관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가 각별로 나오면 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뭐 이렇게 팔에 장애 생기고 다리에 장애 생기고 목까지 생기면은 생활하기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뭐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보험회사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관으로 본다면은 제가 오늘 작가님이랑 생각해서는 약관상으로 따진다면 줘야 된다는데 이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또 꽤 금액이 상당하게 될 것 같아요. 대물 자차 소환하고 비슷하죠. 뭐. 하여튼 뭐 이게 저도 이런 업무를 오래 했지만은 뭐 약간의 또 꼼꼼히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저희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이 케이스를 한번 다루고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케이스 다룰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는 이제 소개하는 거고 이건 뭐 보험회사나 피해자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렇죠. 약관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관을 해석상으로 따진다면 이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서로 좀 얘기를 나누는 거고 이게 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 사실은 그 기존에 지급 안 했던 거를 지급하라든가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 그때 우리가 대학원에서요 잠깐 여기 수업할 때 이제 그 하신 분이 저기 군산에서 멀리 오시는 이제 군산의 좋은 손해사정법인의 그 조민호 대표님께서 이거를 끝끝내 간처를 시켰고 이거를 찾아갖고 했고 그날 수업 때도 열심히 설명을 하셔갖고 우리 그때 저 포함 학생들이 전부 동감을 느낀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조민호 우리 대표의 한번 좀 인터뷰도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시죠. 네, 조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동국대
법무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저, 어제 제가 화면에서 뵀습니다. 네, 그 유튜브 보세요. 아, 네네네. 그 남은식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네네. 다름이 아니라 그 자손보험금 산출할 때 뭐 네네. 부유장애 보상금 관련해서 이제 장애가 여러 부위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보상금을 받는지 그런 문제인데 좋은 네. 사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그게, 양재 IC에서 난 사고예요, 그게? 네, 아, 양재 IC에서 네, 그 상무병원 쪽으로 나가려고 아, 그랬었나 봐요. 여기 이제 그랬구나. 지방에서 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어, 그 지방이 원래 그게 예. 앰뷸런스 기사예요. 다시 그 다친 지방에, 사람이, 예, 지방에 이제 그 앰뷸런스 기사인데, 예, 그 중증 환자를 모시고 성모병원으로 가다가 양재너머에서 아, 앞에 서 있는 고속도로를 예, 못 봤어요. 아, 가 밀려 있는데 그래서 가서 때렸는데 네, 엄청 많이 다쳤죠. 그랬구나. 예. 저희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하면서 네. 그 장애가 복수로 나왔을 때는 그 최고 높은 거에서 한 등급 올려서 이렇게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뭐 세 네, 개 다 지금까지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그러셔가지고, 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사례도 좀 제가 보고 그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약관에 그 이제 배상 문제 없는 예, 단독 사고 봤어요. 때 각 장애에 대해서 예, 그 정해진 금액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처리 받으신 적 있나요? 요건 말고? 요 근래에는 지금 그것만 하나 했죠. 우리가 이것만. 자손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자손 이제 있어야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아, 그러는데, 그 예, 건은 좀 많이 다친 건이라, 예,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좀 더 해야 그랬구나. 되겠다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이제 혼자 예, 단독 싸우니까 다치긴 많이 다쳤는데, 아, 뭐 어떻게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12급짜리 장애가 2개고, 그 네, 다음에 9급이 하나 있는데 9급이 변급돼서 8급이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8급 아, 3천, 12, 예, 1000씩 해가지고 예. 5천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또 엔딩 멘트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다룬다는 거는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현장에서 약간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뭐 다른 데도 많지만 저희 우리 유튜브 채널에 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주시면은 저희 쪽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갖고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게 상당히 고급 정보한 것들이 상당히 고급 정보인데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